자, 녹십자셀 카운셀러님께서 녹십자셀 질문 주셨는데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6천억이기 때문에 최대폭 이제 15.07%까지 움직였는데 48,50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녹십자셀 지금 031390 시가총액은 뭐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오늘 탄력을 받고 있는데 한 1년 가지고 오신 고생하신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사숙고해서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녹십자셀의 경우도 잘 보시면 별게 없어요.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방금 녹십자셀의 고점이 48,350원 15% 그 수준이었거든요. 녹화하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녹화하려고 이제 단추 누르는 순간 벌써 또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5분봉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데, 뭐, 15% 등락 범위까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1조 미만짜리 최대 15%.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기준에서 해석을 해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찌됐든 녹십자셀의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이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녹십자 그룹주들의 흐름하고 같이 움직이죠. 우리는 최근 들어서는 녹십자나 이제 홀딩스 뭐 이런 쪽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는 거고, 녹십자셀은 잘 안 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녹십자셀의 기준에 만약에 이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개장 초에 움직이다가 이제 요럴 때죠. 요럴 때 이제 거래 터지면서 한 번 더 들어올린 그 흐름이 되는데, 요때 정도 따라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 45,000원, 뭐 46,000원, 그 정도 수준에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거래량 보면은 이제 200만 주 정도, 그래야 이제 1,000억을 넘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 계산기부터 먼저 잘라놓고, 그 다음 분봉에서 그 위치 설정 범위를 한번 가져가 하겠습니다. 강보합 정도 출발이 됐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해서 그 등락 범위가 거래량 부분이 그렇게 뭐 개장초부터 월등하게 실려있지는 않아요. 5분봉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준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 되는데, 시초가부터 고점까지 기준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초가가 형성되어 있는 범위 여기 이 42,300원. 기계적으로 뿐이 못 봐요. 뭐 처음 편입하실 때는 기계적으로 안 보셨기 때문에 처음 편입하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기준이 되고요. 그때는 이제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이슈를 놓고 보면서 들어가셨겠죠. 이슈를 놓고 보면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터질 때만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다가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빠져나옵니다. 이게 없었겠죠. 이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오시게 되고, 저보다도 아마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뉴스 내용은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도. 얘가 이제 어떤 약품을 만들고 있다든가,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지금 임상 실험이 뭐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든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시장에 어찌됐건 전부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차익 실현 구간이죠, 뭐. 차익 실현 구간인데 1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먹어도 고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 녹십자셀의 차익 실현 범위는 49,500원 찍고 어찌 될지 몰라요. 녹십자 그룹주들 전체가 지금 뭐 움직임이 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들여다보고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에서 고점 찍고 3% 최대
지금 뭐 단기 공략으로 들어가셨다면 1.5% 놓고 보면서 대처할 텐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년을 갖고 오셨다고. 그러면 최대 3% 48,000원의 지지라인이 이탈되면은 뭐 절반을 정리하신다든가 혹은 최대 5% 47,000원에서는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잘라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마지노선은 48,000원, 3%의 48,000원과 45,000원에서는 정리를 하셔야지 이번에도 정리를 못하시면 또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 그리고 계속 가져가시는 범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거래 터졌으니까 나도 한번 들여다볼래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48,50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이제 거기가 15% 범위인데 그냥 그 가격이 왔다고 따라붙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돌려준다. 여기서 지금 5분봉이야. 50초 남았어요. 예를 들면 5분봉에 48,500원 넘겨요. 거래가 실려 있는데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뭐 그냥 막 막연하게 뭐 여기서 들어가니 저기서 들어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준점 범위 설정을 좀 하시고 시초가 범위 대비해서의 기준점 그리고 이게 이제 5분봉에서의 설정 범위다라고 한다면 뭐 1분봉이나 5분봉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일주월봉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못 파셨는지 투자 패턴 한번을 들여다볼게요. 왜 못 파셨는지 들여다보면 일주월봉을 한 방에 먼저 놓고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단순한 기준이 뭐냐면 지금까지 등락 범위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들여다봅니다. 캔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종목 들어갈 때 막말로 폭등 나올 때 들어갔겠지. 횡보하고 있는데 하여서 뭐 횡보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도 있죠. 횡보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끝내줄 겁니다 하고 들어가셨을 경우도 있는데 1년 정도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1년 전 기준을 한번 보죠. 그럼 작년 이맘때쯤이란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요런 자락에서 그러면 저 자락도 한번 땡겨서 봐야 되는데 교육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작년 이맘때쯤 들어가셔서 12월경 요 정도 범위가 되겠죠. 요 정도 범위 됐을 때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 2018년 아마 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2017년 하반기부터 해서 미친 듯이 탄력을 받았잖아요. 막말로 이러한 변동성이 있다. 월봉으로 보죠. 월봉으로 멀리. 다른 게 아니라 오바마 케어 이후에 국내 그 제약사들의 변동성도 한미약품부터 해서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우수한 종목이라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그 우수한 종목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동성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예요? 뭐 거의 8만 원 수준에서부터 2만 5천 원까지 이러면 7만 5천 원이 맞나요? 2만 5천 원이면 5만 5천 원이 미끄러졌어요. 8만 원에서부터 70%? 7, 8에 56? 불과 1년 만에 이런 비이성적인 변동성 지금의 기준에서 그런 변동성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수 없어요. 거래량이 어떻게 된 거지?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지?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올 때 많잖아요. 여기가 바보예요? 밑에서 죽어라고 변동성 나오면 뭐해? 우린 바보입니까? 우린 바보 아니잖아요. 결국은 거래 대금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이때 이제 뭐 어떤 시장 조치를 해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그죠? 거래량 보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뭐 감자를 했든 주식 통합을 했든 뭘 했겠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 그래 작년 이후의 흐름 2017년 하반기 이후의 흐름 그렇게 해서 17년도 하반기에 신라전부터 해서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범위가 되는데 일단 고점 찍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가 밀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의약품을 주력으로 갖고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윤정도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75%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75% 이후에 조정받고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1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홍보될 때 코로나19 빼고 나머지 의약품 다 가는데 얘는 왜 못 갈까 막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자락은 거래가 더 실리면서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거래가 실려지지 않고 들어 올리게 되면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또 꼬리가 또 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만 대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년을 넘게 갖고 오셨다. 근데 이때 왜 들어갔을까요? 낙폭과대로 주변에서 추천해드리지 않는 한 여기서 뭐 살아납니다 하고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쪽에서 해줬겠죠. 저쪽 아예 멀리 있는 쪽을 빼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때에 거래가 실리고 따라붙었다면은 거래가 없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죠. 그걸 못 빠져나오다 보니 이제 미련이 남게 되다 보니 코로나19 때는 죽어도 뭐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뭐 죽어도 못 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또 실려 있으니까 또 못 팔게 되는 거고 1년을 갖고 오셨다고 했으니 최근에 사셨다면 요런 데서 사셔서 거래량 없을 때 왜 못 팝니까 이렇게 되는데 1년이면은 뭐 막연하게 갖고 오는 거죠. 막연하게 갖고 오고 막연하게 오르든 내리든 안 돼요. 안 되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미련이 남는다 할지라도 마지노선 3% 5% 48,000원 47,000원 마지노선 잡고 복수하려면 다음 주에 따라붙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자락에서 이제 돌려줘서 아직 뭐 영상 안 보시니까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자락에서 돌려줬다고 치면 돌려줬을 때 기준에 어떻게 돼요? 돌려지고 난 다음에 흐름에서 그때 다시 48,000원 위쪽에 있으면 그게 이탈되면 절반 이상 47,000원 이탈되면 전략 정리 그리고 뭐 일주월봉이든 다 거래되는 거래량 보시면서 안 실리면 안 된다. 실리고 들어 올려야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IT 쪽의 기준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서 삼성전자, LG전자 묶어서 발전이 됐고 거래량들이 좀 둔화돼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누가 뭐라 해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기 때문에 추가 편입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신규 편입만 25% 수준에서 편입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 다음 주 막 주구장창 밀려 그러면 이제 추가 편입하는 거죠. 그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만 안 했을 뿐인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래량이 이제 좀 더 터져줘야 되는데 하나솔루션도 좀 밋밋하고 거래량이 아쉬운 거죠. 만도가 좀 심한데 원체 이제 여기도 10%씩 등락이 나오니까 한번 또 돌려버리면 또 10%면 또 6만 원인데 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고 돌려질 때 편입 기준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스윙 종목 HMM, 삼성중공업 한 템포 더 가져가서 정리 여부 결정하고 두산중공업도 꽤 징그럽네요 진짜.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차익 실현 범위 여부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타 종목 오늘 주력주에서 밋밋하니까 변동이 큰 쪽이 없잖아요 지금 주력에서는. 단타 종목의 기준에서 3%짜리 몇 주 만에 교육 종목이 문자로 나간 거예요. 인바이오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편입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3,300원이에요. 나 13,300원이 아니라 좀 높아요. 그러면 비중 그 가격 13,300원으로 나 비중이 높아요. 비중 높으면 큰일 나지. 왜 비중을 왜 높여 맘대로. 신풍제약 저도 보고 있는데 돌리고 있네요. 근데 무섭네요. 신풍제약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지? 예쁜 공대님 신풍제약 올려주시고 하오사님 8% 빌렸다 했는데 돌리는데 그러니까 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무슨 뭐 시가총액 그러니까 쓰레기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지만 펀드멘탈이 안 되는 애들의 그 조정폭에 대한 변동성은 셀트리온이 그저께 뉴스 한 쪼가리에 급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7% 빌렸잖아 장중에. 시가총액 50조 넘는 애가 시가총액 5위가 그게 제정신이에요? 에이.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그거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못해드리는 윤정두가 아주 나쁜 윤정두인 거죠. 그죠? 지가 흥분해갖고 윤정두 지가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30% 비중이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죠? 이제 단 한 명도 여기서 손해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 예? 25일부터 폭등 난 것도 에이 그거 뭐 없다고 치고요. 이번에 들어간 거 어떻게 하든 살아나 봅시다 했는데 16만 원 수준이 평균 단가야. 아무리 높게 잡아도 평균 단가가. 그래도 나는 또 위에서 잡고 추가 편입 여력이 없었다 하면은 그럼 그 마지노선에서도 16만 원을 손절을 하는 거야. 이탈되면. 이렇게 돌려준 게 어디예요? 14만 원까지 깨졌는데 순식간에. 그래 놓고 나머지 추가 상승이 다음 주에 나오면 그때 또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 3분의 1 정리하는 거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바이오 쪽에 시가총액이 1285억입니다. 유통 물량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누가 올려줄 거야? 우리가 샀는데 누가 올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절하게